저희 삶을 막아갈 뻔한 아찔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전거 주제에, 나이 먹은 주제에 내가 그런 놈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었네요. 횡단도를 건넌다고 뭐라 하고, 자전거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지 왜 차도로 나오냐고 뭐라 하고, 2,00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악플이 달리는 순간 너는 유튜버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잘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혹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형입니다. 꼰대형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스트레스 없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시길 항상 기원하며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악플에 대처하는 유튜버의 자세라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영상까지 만들게 됐네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우연히 배달을 시작했고 유튜브를 해야지 한 것이 아니라, 배달을 하다 보니 블랙박스에 담긴 제가 경험하지 못한 희한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아서 재미로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계속하게 된 계기가 그런 분들 덕에 힘을 얻고 자꾸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지인으로 시작해서 10명, 1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 200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지만 악플이 같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악플이 달리는 순간 너는 유튜버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그 유튜버가 된 건가?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하다니. 그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올리다 보면 무지한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가식 없이 진실되게 열심히 해보지만, 혹시라도 단순 무식하고 많이 알지 못하는 제가 뭔가 틀리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했으나 멈칫하면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악플로 인해 저희 삶을 막아갈 뻔한 아찔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죽음의 악플에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를 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사할 때 그런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정신이 나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인가 소개받고 왔다며 열댓 명의 손님들이 단체로 오셨죠. 소개로 왔다고 하였고 고마운 마음에 정말 열심히, 저는 개인적으로 막 퍼주는 스타일이고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서비스도 달라는 대로 드리고 서빙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대로 잘 해드렸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단체식은 아니었고 약간 거치는 상황이었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소개받고 왔다는 말에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누구 소개. 실은 내색 안 하고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손님들의 단체 회식이 끝날 무렵 지역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반말 찍찍대며 뭐가 이렇게 소홀해 부족해 하면서 서비스 달라고 하고 무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부장이고 지역사회이고 해서 서비스도 미래를 위해서 남는 거 없을 정도로 더 드리고 나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쯤 돼서 지부장이 계산한다고 하길래 계산서를 주니 메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서 이것저것 빼고 현금 계산할 테니까 막무가내로 대폭 할인해달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정말 본전도 안 될 정도의 무리한 요구였죠. 서비스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간쓸게는 냉장고에 저장하고 일하는 거라지만, 아무리 손님이 갑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서비스 정말 많이 드리고 제대로 신경은 써드렸으니 깎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정중히 말했으나, 계속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지부장이라는 폼을 잡으려고 그러는지 계속 하자가 아닌데도 하자를 걸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은근히 땡땡 커뮤니티 이야기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도 잘 모를 때였고 오는 사람 잘해준다는 게 제 철칙이라서 인터넷 홍보는 안 하는 사람이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때가 아마 인터넷 홍보가 막 시작될 쯤이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커뮤니티 회원들이다 라고 하면서 매장 사장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성으로 음식값을 깎거나 진상을 부리고 먹고 나서 환불을 하거나 하는 이상한 갑질 행위가 뉴스에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자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 참아서 제가 약간의 화를 내고 말았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을의 입장으로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약자인 제가 절충 안에서 깎아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원들 회비를 다 걷어서 깎은 만큼 자기는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계산법이었고, 심지어는 회원들한테 현금을 다 걷고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인지라 모든 걸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악수하고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좋게 좋게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인이 헐레벌떡 와서는 큰일 났다고 영영 커뮤니티에 가보라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지도 못하고 처음 가보는 땡땡 커뮤니티에 가보니 그날 있었던 일을 후기라고 써놨는데 있지도 않은 일들을 살을 붙여서 올려놨더라고요. 읽어보니 가관도 아니고 제가 죽일 놈이 되어 있었고, 댓글들은 저에게 매장에게 쏟아지는 악플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하지도 않은 일, 있지도 않은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해명문을 썼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중에 서로 오해 풀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좋게 좋게 다 끝냈다 라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도 오해를 풀고 그 후기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오산이어도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건 순수한 보통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글을 올린 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명글을 올린 후에 쏟아지는 악플들. 그 악플에 아무리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도 이해시킬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밥도 못 먹고 술로 하루를 달래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피폐해져 가면서 영업도 못하고 내가 아닌 내가 되어 있었고 좀비처럼 몸꼴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를 조금 아는 혹은 거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익명의 게시판 속에 숨어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을 그렇게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소리치고 몸부림쳐도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선택한 마지막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술을 잘 먹지 않던 내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먹고 땡땡 커뮤니티에 마지막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그 글을 보고 바로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지인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는 그 지인과 헤어져 연락할 수도 없지만 그 지인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에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후 1년여가 흐르고 저를 좋아했던 한 회원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날 단체 손님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상황을 멀리서 쳐다보고 땡땡 커뮤니티를 무시하고 지부장을 무시했다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최대한 앙심을 품고 글을 썼고, 악플이 달리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옹호 댓글을 썼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악플을 달아버리니 그 사람들도 옹호 댓글을 못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댓글을 썼던 사람 중에 알던 사람도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는 말도 못하고 찌질대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어이없는 헛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놈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었네요. 그렇게 악플에 대한 기억이 잊혀갈 때쯤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에 자살하고 죽어가고 포탈에서 연예기사의 댓글을 막아놓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격당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BJ,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악플에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유튜버가 살아생전 악플에 대한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정과 눈빛이 정말 애절하고 소름 돋도록 슬프고 죽음을 선택한 듯한 절망감 등이 보이면서 저는 예전 그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울컥하며 눈물이 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저 심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것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죽음을 막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참 착하고 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항상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젊은 나이에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며 살아왔네요. 유튜브 자체에서도 싫어요 표시를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 악플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못 만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싫어요라는 표시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독자와 조회수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지면서 악플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악플을 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달려다가 멈칫합니다. 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댓글을 안 다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사실 댓글이라는 게 소통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에도 자기만의 생각이나 문제점이나 조언이나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얘기에 예의 바르게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오해하는 것은 설명을 해드리면서 소통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악플의 유형을 보면 일단 반말 찍찍거리고 등등의 욕을 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되지도 않는 트집을 잡고 이상하고 엉뚱한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플들의 50%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특례사항이라는 법을 모르고 악플을 다는 사람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니 지금 제가 자전거 타는 게 난폭운전이고 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 옆에 횡단도를 건넌다고 뭐라 하고, 자전거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지 왜 차도로 나오냐고 뭐라 하고, 인도로 계속 가면 안 되지만 그 밖에 장애등에 따라 잠시 지나가도 되는데 뭐라 하고, 차가 자전거를 못 보고 밀어붙이는데도 뭐라 하고, 자전거가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추월하는데도 동차선 추월이니 감히 자전거가 오토바이와 차를 추월한다고 뭐라 하고, 본인 기준으로 인도나 골목 혹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타셔서 그런지 난폭 운전한다고 뭐라 하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것도 다 악플로 달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제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특례 조항에 따라 100% 법을 지키며 자전거를 차도에서 타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악플에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해서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댓글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혹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살아온 인생이나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오해하거나 잘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막 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제가 자전거로 다니다 보니까 차 대 차로 보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전거 주제, 나이 먹은 주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더라고요. 사실 이런 댓글들은 제가 경험한 죽음의 악플보다는 좀 귀엽다고 해야 하나? 제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해명이나 설명을 해줘도 자기만의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꼬투리를 계속 잡고 트집을 잡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등 더 공격적인 댓글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의 댓글이 없었으면 저는 유튜브를 지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 컨셉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가식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도 거의 좋은 댓글과 염려의 댓글, 칭찬의 댓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지적과 충고의 조언 등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과 충고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고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덕분에 힘이 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런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님과 시청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고 허접하지만 더 재미있는 영상과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잘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혹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거나 충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오해하셨으면 설명을 해드리거나 잘못된 것들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현재 악플을 보고 예전 저의 악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경험담이 생각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더 좋은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